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일기장 주제는 바로 말버릇,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하는 어휘력이라든지 전달력이 분명히 다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중요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라는 건 당연히 단순히 뭐 어렵게 쓴다, 고급스럽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능력도 전달이 되고 의사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발전으로 이끌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힘도 있는 게 바로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말버릇부터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매우 요 말버릇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억양이 되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언어라고 바꿔보면 매우 순화돼 보이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언어부터 바꾸자 라는 거랑 당신의 말버릇부터 바꾸자라는 거랑은 매우 천지 차이로 억양이라든지 전달되는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기분, 태도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것처럼 단어의 같은 말이더라도 같은 쓰임새의 의도의 말이더라도 단어를 어떤 걸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언어는 매우 다르게 디자인되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간략하게 알고 있는 부분과 뭐 지식 그리고 뭐 보고 듣고 한 걸 다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버릇을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언어라는 게 주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담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갚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뭐 제 경험에 비추면 실제로 제 주변에 아는 형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돈을 크게 정말 물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물린 게 아니라 이제 이 물린 거래처라고 하죠. 거래처에서 다른 사람들과 돈도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기당하다시피 밀려 있어가지고 정말 소송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빨리 좀 해결을 하고 싶어서 몰래 사람들은 고성을 지르고 뭐 문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피해 다니고 하는 와중에 몰래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가서 단독으로 그를 만나기를 권유를 해서 정말 어렵게 만나서 빚진 금액에 정말 못 받은 금액의 약 7, 80% 이상은 먼저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신의 태도라든지 언어에 따라서 정말 말 한마디가 주는 천년빛이 갚을 수 있는 시대가 아직까지도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옛날 속담이라고 해서 옛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요즘 시대에도 분명히 이 말 한마디라는 힘은 언어의 힘은 굉장하기 때문에 손맛빛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말 한마디를 이쁘게 해봐라 라는 겁니다. 반대로 언어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정말 총알보다도 가슴이 아픈 말이 언어입니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요 라고 하는데 뭐 쉽게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생각해보면 정말 댓글 한마디에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울증이 깊어져서 자살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말은 총알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내뱉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람의 이 옷차림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힙하게 입거나, 아니면 좀 정장스럽게 점잖게 입거나, 아니면 조금, 뭐, 스타일 있죠. 뭐 유럽 스타일, 보헤미안 스타일, 뭐 한국식 스타일, 아니면 뭐, 캐주얼 스타일, 힙합,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직업도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언어도 그 사람의 그 자체를 표현을 한다 때문에 언어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는 근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 명료하다, 심플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티브 잡스, 연설의 제왕 스티브 잡스도 보면 항상 그 사람이 추구하는 철학 디자인을 되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단어를 섞어 쓰지 않고 문맥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간단 명료하고 심플한데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 디자인이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큰 차이점을 보내면서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매우 심플하더라. 그리고 간단 명료하지만 모든 게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주는 전달력이 부실해지면 분명히 생각도 부실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이걸 역설적으로 좀 말하면 언어에 주는 전달력에 좀 힘을 실어놓고 조금만 언어를 조금 다르게 색깔을 입히면 완전히 다른 느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을 굉장히 좀 이쁘게 해? 이런 사람을 좀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단어라든지 배치가 굉장히 사람이 이제 청취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을 한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말 다른 느낌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있었던 예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와닿는 게 금요일마다 이제 갑자기 자율복장제를 실시한다는 회사에서 이제 그런 공문을 띄우는 거죠. 이제 메일로 공문을 띄우는데 보세요. 금요일 자율복장제 CC라는 요렇게 공지를 띄우는 거랑 이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도 없고 사람도 호응도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공들여서 금요일마다 너희가 불편할까? 그래도 여름엔 반바지도 입고 좀 자유복장하게 힙하게 일을 해 라고 해서 해준 건데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뭐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하루 당신을 위한 선물을 그대에게 주세요 라는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말인데도 언어의 이런 단어라는 것만 살짝 바꿔줘도 그리고 추가해줘도 매우 다른 느낌이 생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 조금 더 이쁘게 와닿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더 진짜 내 마음속에 좀 듣기가 좀 편안해지는 마음이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이 후자일 겁니다. 이만큼 단어가 가주는 거 그리고 갖추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단어가 갖추고 있는 전달력이라는 거는 무시 못한다. 생각해보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풀리는 사람들을 좀 보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어가 어렵지가 않다. 단어를 어렵게 하려고, 뭐, 애쓰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쉬운 단어만 사용을 해도 말이 이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적절성을 좀 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훔치다라는 단어가 물건을 훔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거나 전달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가 좋아하면 단순히 그 사람은 잘생겼어 아니면 너무 이뻐 그냥 나 이런 면이 좋아 라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눈이 너무 호수같이 맑고 이래서 내 마음을 훔쳤어. 벌써 듣는 게 서로가 같은 뭐 좋다라는 결국 내 애인이 좋다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에 빠졌어 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뜻을. 그런데 단어랑 조금 표현력의 하나의 차이로 매우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도 혹은 회사나 어떤 사회 조직에서도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전달력이 분명히 주는 사람들은 매우 호감이 가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언어적 습관을 갖냐? 요 언어 선택을 좀 잘하고 습득 능력을 업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 창의적인 언어 습득 능력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독서를 많이 하는 거랑,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을 계속 재정비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독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어휘력이 많이 느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면 내가 습득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언어 습득력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요 단어의 개념을 좀 재정비해보자는 말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조커 얘기를 하면, 제 조커가 한 4살짜리인데, 항상 시계를,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뭐죠? 시계를 정비를 해보면, 시계의 개념은 정말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목시계라고 하면,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시계를 보는 물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 조커 같은 경우는 아직 물론 어린 것도 있지만, 이게 뭐야? 라고 손목시계 갖고 뭐야? 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맨날 갖고 놀았다고 해요, 시계를. 근데 용감한 팔찌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목시계를 용감한 팔찌라고 정의를 하더라. 왜 용감한 팔찌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시계를 갖고 놀다가,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거나 하면 요거를 보여주면 괴물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단어를 계속 자기만의 색깔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목시계는 용감한 팔찌다. 용감한 팔찌는 손목시계다. 당연히 매칭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스토리를 들어보면 납득이 좀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컸을 때도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적 습관은 어떻게 다르냐, 한 6가지 정도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단어를 기회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매우 항상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뭐 긍정적 마인드를 갖자, 긍정적 생각으로 하자, 좋게 생각하자, 그래야 잘 풀린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 쉽게 말을 하는 그 행동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 두 번째로는 이 목표 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자신의 목표나 비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계속 실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꼭 끝낼 거야. 성공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람은 나도 두리뭉실하죠. 언젠간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성공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 계획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내겠다라는 이 계획이 느껴지지가 않죠. 이렇게 내뱉고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은 실제 나중에는 결과물의 차이가 나더라. 세 번째는 책임을 많이 진다는 겁니다. 성공한 리더들이나 팀장들 아니면 CEO들 그리고 본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지는 언어를 많이 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외부 환경 탓을 하지 않죠. 보통 이번 기회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 그래, 나의 실수를 되짚어 봐야겠어 라고 책임을 지는 언어를 쓰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남 탓을 하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조별과제 하지 말아야지. 안 했으면 좋겠어. 쟤랑은 같은 조가 되지 않기를 바랬어. 쟤랑은 같은 팀이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책임을 지는 언어의 방법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건데 매우 어렵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많이 갖게 되면 조금 허세도 좀 들어가고 좀 자랑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항상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시상식에서도 뭐 연예인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다 주변 사람들 덕분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공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 그런데 우리 같은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거 나 혼자 감당했어. 이거 혼자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라는 말을 많이 내뱉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과 일반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다. 언어적으로. 다섯 번째는 약간 좀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언어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이미 결과가 끝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지 않고 앞으로의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그때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었더라도 후에 섞인 말로, 즉 과거로 계속 말을 내뱉는 겁니다. 과거의 행태로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었더라면 과거로 내 잘못을 과거로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보자 라고 미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야 미래 지향적이 돼버리니까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미래지향적인 것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개선의 의지를 위한 언어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 근데 우리는 항상 만족을 해버린다. 언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고칠 필요 없어.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CEO들은, 그리고 대표들은 정말 이것을 완벽히 해낼 때까지는,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만족을 하지 않고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좋지만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계속 언어를 던져야 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형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가 매우 중요하고 언어의 전달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나 아니면 스포츠에서도 훌륭한 리더나 주장을 원하는 거는 그들이 단순히 실력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닐까, 언어 전달력이 남들보다는 훌륭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